보시면 하는 걸로 하시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이제 소비의 사회 정리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어, 장 모드리아르 이분이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그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프라하 영화 학생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1930년대 무성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악마에게 이 악마에게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그 거울에 나타난 그 학생의 어떤 모습을 말을 건네요. 그래서 학생이 팔겠다고 한 거죠.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 악마가 이제 결국 그 학생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진짜 그 모습은 아니고 그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로 얘한테 엄청난 부를 준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부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막 뭐도 즐기고 뭐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거울이 있는 방이나 이런 데만 안 가면 안 들키니까 그,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교계나 이런 데 가면 다 거울로 돼 있는 방이고 그걸 피하기 어렵고 또 이제 자기가 아닌 그 영상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 판 그, 거울 속에 자기가 자기 행세를 하는. 근데 이 학생은 어쨌든 악마와 거래를 했잖아요. 거래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냥 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피해 다니고 숨고 뭐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거울 속에 자기를 죽였는데 그게 거울 속에 그걸 죽인 게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끊고 그 마지막에는 이게 딱 그 조각 그 거울로 자기를 보니까 이게 자기 모습인 걸 확인하고 죽었다. 그래서 악마에게 판 자기의 모습 이게 이제 이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는 그는 이제 육체를 그 그는 이제 육체를 잃었다. 그러나 육체와 바꾼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을 죽기 직전에 다시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국은 죽게 됐죠.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근데 그 내용하고 두 개의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의 타자가 된다, 즉 소외된다 라고 하는 이 소외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외가 어, 조금 다른 게 그 자본에 의해서 그 이, 자기와 분리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기가 만든 어떤 물건들에 의해서 소외되는 이런 자본주의 내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 속의 모습은 결국은 팔린 거고 그거는 상품의 영역이다라는 영역하고 결국 그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물신화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냥 물건일 뿐인데 그 물건이 결국 나를 대신하거나 나의 어떤 부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물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행위는 생산되는 순간 우리 손에서 벗어나 객체화되고 문자 그대로 악마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 이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옛날에는 자급자족할 때는 내가 만든 물건은 내가 썼기 때문에 사용가치 있게 내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난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누군가에게 상품으로 팔고 그 상품에 의해 가지고 또 나는 또 그 객체화되는 그, 그 상품을 결국 팔아가지고 나는 객체화되는 그 대상이 되고 그 돈을 얻지만 그건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의 그 좀 비교하는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 슐레밀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 슐레밀도 똑같이 샤미소가 그림자를 파는 거거든요, 악마한테. 근데 이때는 판다기라기보다는 참 파는 건 아니고 그림자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져가는데 그게 전혀 의식이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고 그 그림자가 없이 살기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악마하고 거래를 해서 그 뭔가 그림자를 악마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회생활이 그 파괴된 것뿐이지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은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 프라하의 학생에서는 결국 그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악마에게 그 상품으로 판 거죠. 상품으로 판 후에는 결국 그것을 죽여버려야지 그 죽여버리는 이런 그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의 상황까지 몰리는 거죠. 그게 물신의 어떤 사회에서 주는 어, 소외라는 거죠. 소외 가정의 적나라한 실상이 이 영화에서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 결국은 사물, 사물이 된 그림자 이런 것들은 복수를 하고 빼앗긴 것은 우리와 부정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고 망상이 되어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고 잊혀진 우리의 팔리고 잊혀진 우리의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자체, 아니 오히려 우리의 회화, 우리를 쫓아다니며 구속하고 복수하는 망령처럼 계속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죽으면 죽거나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용의 어떤 게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넌 이러지 않았느냐? 네가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너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객체가 주체를 지배하는 주객이 전도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거 읽으면서 뭐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술을 지금 어,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AI 쪽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생전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 뇌의 어떤 기억들을 그 사람처럼 계속 학습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었을 때 꼭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한 기술을 요즘 만드는데 정말 이게 결국은 이게 상품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품으로 자기의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품 그 결과물이 평생 아니면 끝까지 계속 뭔가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나의 가족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그 기술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고 소외된 인간이 쇠약하고 가난한 그렇지만 그 본질이 변화진 인간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이 영화 있잖아요. 이 지금 슐레밀이라는 데서는 어 비록 인간이 쇠약하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고 뭐 그림자가 비록 떠났지만 그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팔리거나 판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는 어차피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악이 되고 이런 인간인데 지금 그 프라의 그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악이 되고 적으로 변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이 되고 적으로 변한 인간. 그러니까
오히려 물건이 그 자기 거울 속의 자신이 나를 팔아봤어? 악마에게 팔았어? 해가지고 오히려 실제 본질의 인간한테 해코지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프로이드의 묘사한 억압의 과정 그리고 억압의 대상이 된 것이 억압을 낫게 하는 신급을 통해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소외라는 거죠. 다시 나를 억압하고 계속 내가 거기 굴레에 계속 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존재 그 자체를 희생시키면서 존재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상황인데, 이 보면 나의 어떤 상품화된 노동,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한 노동도 있잖아요. 상품화를 하기 위한. 그게 이제 결국은, 어, 어쩌면은 이런 어떤 굴레들이 현대 사회에도 뭐 조폭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매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아서 시작들 할 수 자신의 어떤 몸을 팔았을 수 있고 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계속 거기 굴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현대 사회의 어떤 자기의 상품화에 대한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게 남이 강제했으면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선택했다는 게, 되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어, 후라의 소외의 객관적 논리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 죽음 이외에는 소외를 피한 방법이 없다.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목숨을 끊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한 거고, 이 소외는 악마의 거래 구조 및 그 자체, 상품화 구조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외, 결국 상품의 인간이 어떤 그 상품화에서 소외되는 것은 어, 또 악마와의 거래 구조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상품 사회, 그 소비 사회죠. 예?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악마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바는 이제 그, 상당히 그 소비 사회가 허상이다. 이건 악마적인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까지는 소비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이분의 진짜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교수님? 이 사람은 기호학자거든. 예. 기호학자. 그러니까 기호라는 게 인간의 생각을 표현해 놓은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 표현해 놓은 게, 어,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자화되는 과정이지. 예. 아, 내가 이렇게 인형을 내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내 영혼이 거기 인형에 전달이 된 거거든. 음, 내가 의도가 거기 만들고 싶은 대로 내가 인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얘기하는 모델링하고 똑같은 건데 모델이라는 게 결국 나라는 존재의 화신이라는 거지. 음, 그건 내가 노동을 해서 무슨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나의 분신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영화에서도 그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나의 분신이잖아.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분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노동해서 만든 것들이 다 인간들의 분신이잖아. 그 물건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소유한다고 다 생각을 한다고. 뭐 나는 텔레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텔레비전은 삼성전자나 LG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그들의 분신인 거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타자가 됐고 나는 그들의 분신을 물신화된 하나의 것도 신인 거지 그게. 그거를 나는 소비를 하고 돈을 주고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존재의 분신을 내가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소외가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든 물건들이 그게 이제 뭐 작품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쓴 책, 뭐 내가 한 강의, 어디 가서 한 말, 뭐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게 다 나의 분신들인데 이게 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화된 거거든. 이게 음, 상품화되고 그리고 걔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거지.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결국은, 아, 우리는, 아, 나의 분신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걔가 결국은, 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저번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회 구조나 이런 게 계속 그런 물건을 소비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본질은 사라지면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이 상품들이, 어,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소비하게 하고 걔는 막 풍부하게 뭐 되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처럼 쇼윈도나 이런 데다가 사람 그 물건들을 전시해 놓으면은 그 물건이 인간을 사로잡는다고 거꾸로. 원래 시작은 인간이 물건을 의도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물건이 사람한테 필요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고 걔들이 굴레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상품화된 그 상품들이 결국 나를 계속 억압하고 그걸 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하게 만들고 그걸 못 가지면 소외되게 만들고 꼭 실패한 인간처럼 음, 그렇게 그런 어떤 마음이 갖게 만들고 그럼 결국 그게 이제 내가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초월성의 종언 여기 보면은 이제 그게 중세에는 그게 신격화돼서 신이나 악마라는 것도 인간 존재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인간의 그 착한 모습, 악한 모습을 그렇게 종교화하고 신으로 만들고 악마로 만들어서 나의 분신처럼 만들어 놓고 걔들을 중세에는 소비한 거지. 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신화라고 생각하고 물신화하고 그, 그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걔한테 오히려 지배를 받던 사회가 중세인 거죠. 그이 그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 중세에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산업시대 이후에 예. 상품을 만들어 놓고 상품의 굴레 속에 우리가 그 갇혀가지고 살고 있다. 음, 지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요거는 그 유발 하라리의 예. 사피엔스에서 하는 얘기, 그저 호모 호모사 호모데우스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유사해요. 맥락이야. 예, 예, 지금 되게 유사한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이거 읽으면서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읽고 뒤에다가 현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AI니 뭐 IT 이런 기술들이 그 예,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가 이게 우리가 만든 신을 대신해 가지고 나중에는 걔들이 우리를 예, 거꾸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 아니야, 그게. 예. 그러니까 그 그 얘기가 여기서는 지금 바로 전 단계 버전이 상품이라고 산업시대가 생산한 상품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상당히 그 뻔한 스토리였던 거죠. 그치? 우리가 알았으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읽었다면 유발 하라리 책은 그렇게 별로 예, 감동이 없었겠지. 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별로 감동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결론은 잘 썼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죠. 결론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응, 이 지금 초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결국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런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신적인 초월성이나 그런 것들은 끝났다. 이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중세의 그 악마와의 계약을 하는 이런 모티브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근데 그 모티브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악마예요. 이런 건 다 악마예요. 이게 사실 체제를 위협하는 그 당시의 어떤 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자유 시간, 자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악마화하는 것들이 그 당시 중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어떤 표현들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는 거래하고 자살을 그 파는 행위로 자신을 파는 행위로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기호화에 생산성의 가속도로 상승하는 전 역사의 도착점이라고 할 만한 소비의 시대는 근원적인 소외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기호와 그 기표와 기의에 따라 나눠진 것처럼 그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그걸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소비 시대의 근원적인 소비 시대는 곧 또 소외의 시대이고 그건 또 상품의 논리라는 거죠. 상품의 논리가 이런 어떤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소외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 단어를 그 무슨 소리인지가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맥락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내가 이제 기호를 만들자. 인간은 기호를 만들잖아. 네, 내 생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뭘 만들어낸다고 자꾸. 네, 그러면 걔는 원래는 나였지, 그게. 원래 그게 나라고 나였죠. 하는 네, 존재의 표상이었는데 음, 얘가 이제 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까 마치 그 첫 번째 네, 영화에서 네, 내 그 거울에 어, 있는 그림자가 나였는데 사실은 네, 그걸 팔고 나니까는 얘가 남인 것처럼 행동을 네, 하잖아. 그리고 걔가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네, 맞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분신인 것처럼 나는 표현을 해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왜 피노키오도 그런 게 있잖아. 네, 그 뭐 목공하는 사람이 피노키오를 만들어 놨는데 걔가 그 이 저기 뭐야 자식처럼 거꾸로 사실 그 자기거든. 네, 피노키오라는 거는 내가 만든 인형이거든. 그 나라고 나의 일부인데 걔가 아들 역할을 해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제3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객체가 되면서 나하고 소외가 되는 거지. 소외. 떨어져 나간다 이거지. 나로부터. 그래서 제3자가 된다고. 아까 이제 상품도 그런 거잖아요. 물건은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음, 제3자처럼 타자화돼서 물신화되고 걔가 마치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그럼 이제 그렇죠. 소외가 일어나는 거지. 음, 나하고는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 걔가 나를 거꾸로 지배하는 이 소비도 그런 현상의 하나로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외가 지금 결국 원래 나의 사용 가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음, 이제 나의 사용 가치는 상관없이 얘가 타자화돼서 오히려 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타자화된 그 결과물들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음, 나에게 계속 뭔가 강요하는 이런 그렇지. 어떤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였는데 상품이 그게 나로부터 그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의 분열된 자신의 이미지와 더 이상 대결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것의 타자성, 이런 왜곡이죠. 타자성을 중심에 놓는 소외의 도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악마와의 계약과 마법사의 제자의 신화는 어디까지나 조물주적 신화고, 그, 그 초월의 목적이 인간의 그 자체를 적대시하는 거래, 돈 및 생산의 신화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계속 그 악마와의 거래와 이 상품을 계속 그 동일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 그
인간 자체를 적대시하는 거래고 이런 생산의 신화, 새로운 신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그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 그리고 소비를 특징 짓는 것은 초월적인 정원이다 라는 거죠. 초월성의 정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소비가 정말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소비라는 게 존재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그리고 이제 초월성도 목적성도 목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이 부재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비한 서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사라졌어. 그러면 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가 지금 반성의 부재의 사회가 이게 그 왔다라는 거죠. 소비 사회에서 더 이상. 그리고 여기서 그 반성을 우리가 왜 잘못하면 반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반성은 그렇죠. 아니야. 리플렉스 아니에요, 리플렉스? 리플렉션이야, 예, 리플렉션. 예.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뭔가 그렇지. 성찰, 생각 성찰이야, 성찰. 그러니까 그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비가 이런 그 마치 악마, 우리가 예, 악마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예, 거꾸로 우리를 괴롭히듯이 예. 이 소비라는 게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걸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반성인 거지. 반성. 여기서 리플렉션이라는 게 그렇죠. 그 자기가 하는 행위나 내가 하는 저기 생각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원래 우리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요즘 사회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의 부재라는 게 성찰을 안 하고 사는. 예,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비판적으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이게 탐 S 정책인가요? 3S? 3S가 뭐야? 그 뭐지 그 스포츠하고 섹스하고 뭐더라 두 세 가지 가지고 그 오미나 정책을 했잖아요. 오미나 정책. 아, 그 우민 저거를 정치인들이 잘 이용해 먹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찰 없이 살기 때문에 예, 그 그냥 저렇게 뭐야 영시 축제 하면 거 가서 술 마시고 그 또 뭐 노래 하는 거 구경하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그러니까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예, 그게 우리 얘기하는. 세금으로 예, 60억이나 써가지고 차라리 60억을 거기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마 훨씬 더 그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성찰을 안 하고 산다는 거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소비한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목적과 초월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사회가 지금 이제 소비 사회가 만드는 거는 그 목적과 초월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 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찰 좀 하자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예,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소비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결국 이제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론적 부열이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표와 기는 존재가 뭐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리된 거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인간 존재와 그 신적 또는 악마의 분신 사이에 존재론적 분열이 아니라 기호의 논리적 계산과 기호 체계 속에서 흡수 과정에 있을 뿐 음, 행복한 때도 불행한 때도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장소였던 거울. 이 거울이 사실은 그 내가 항상 마주하는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의 질서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 거울 대신에 내가 아닌 타자의 어떤 상품들이 그 쇼윈도우로 대체됐다는 겁니다. 이, 참, 거울이 이 사람이 그 말을 참 잘 한다는 게
이게 거울이 사실은 리플렉션이잖아. 네, 그렇죠. 나의 반성. 진 모습을 보려면 네, 거울을 봐야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게 리플렉션이거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음, 그러니까 그게 성찰이거든. 나는 누구일까?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옳은 것일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반성해 보는 게 그게 이제 그 리플렉션인데 그 거울이 딱 그 역할을 하잖아. 근데 아까 그렇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주 기발나게 그걸 이번 잘, 패러디를 한 거지. 네, 그렇죠. 나를 비춰보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성찰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초월성도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물신화된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악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쇼윈도가 대신했다. 음. 이게 그 성찰이 아니라 억압을 받는 거죠. 그 물건 보고는 이제 저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네, 또 사게 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대체되면서 이제 우리는 소비를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망령에서 망령으로인데 이 말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망령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상황주의자 해가지고 이때 무슨 운동이 있었나 봐요. 5월 운동? 근데 그때 이제 망령의 위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을 기호와 삶을 그리고 미묘한 차이의 망령.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망령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이 옆에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인간이 그 존재 그치. 인간이 원래 그 옛날에는 존재와 악마 이렇게 망령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망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마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호로 바뀌면서 기호 플러스 3, 그 인간이 존재가 이제는 기호와 사물로 바뀌면서 망령이 이게 생겼는데 이 망령은 그 자신의 자신의 욕망이고 자신의 책임. 그래서 근데 이 망령은 풍요를 풍요를 그 약속하는 망령이에요. 뒤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망령 앞의 망령과 뒤의 망령이 틀린 게 아까 망령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유혹하는 망령이고 여기에서 망령은 이제 그 망령이 아니라 어떤 풍요를 약속하는 것을 그 쇼윈도에 비춰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믿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망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맞나요? 이거 다 네, 맞아요. 네, 맞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비의 소비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유는 소비 사회 자체가 소비 사회에 대해 신화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분 얘기인데 악마는 순수하고 단순한 풍요로 대체됐다는 거죠. 자, 풍요로 악마의 계약은 기존의 악마의 계약은 풍요의 약속으로 대체가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풍요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풍요가 유효한 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거 사실 우리 되게 많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풍요로운 사회가 이렇게 되면 풍요로운 낙수 효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를 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이 자본주의를 지금 이 소비 사회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소비를 많이 하는 거는 풍요로운 사회다. 근데 여기 이 부분 얘기는 소비는 하나의 신화다. 결국은 소비 사회가 소비의 그냥 신화인 거예요. 이 현대 사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이 파롤이라고 돼, 파롤.
예, 빠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스스로 말하는 방식, 그것이 소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스스로 말하는 방식. 소비가 신화고 예. 다시 또 신화가 기호고 그렇죠. 그 기호의 한 종류가 빠롤이고 네.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게 다. 네. 예. 근데 걔들이 나하고 독립한 거지, 이제는. 그렇죠. 떨어져 나간 거지. 나의 일부였는데. 예. 네, 맞습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사회를 소비 사회로 간주한다는 거고 또 그러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 사회라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닌데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간주하고 그 사회가 풍요를 약속한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 소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더 강요하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관념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이 관념의 승리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이 소비사회 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광고인 거죠.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쵸? 아니, 저도 이 여행 보면서, 야, 이 광고, 소비 이런 거 이렇게 연결을 너무 예쁘게,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소비관념에 받쳐진 승리의 노래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허상이다. 소비 사회라는 게 허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소비할 뿐이라고 한다면, 소비는 신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사용 가치에 따라서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이 소비 사회는 사실은 없을 사회인 거죠. 없을 사회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자기 예언적 언설, 사회 전체의 상황을 해석하는 체계, 사회가 자신의 모습만 반영하고 즐기는 어떤 거울, 사회의 미래를 선취적으로 반영한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가 제시하면서 그 사회가 바로 풍요로운 사회고 소비 사회다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풍요와 소비가 우리의 새로운 부족적 신화, 사회의 도덕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풍요와 소비가 현대 사회의 도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써야지 된다. 써야지 먹고 산다. 니들 그 저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요즘 자본주의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축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신용카드까지 해가. 앞에 장에서는 윤리라고 그랬지, 윤리. 예, 예, 그게 뭐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들이 예,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칙, 뭐 이런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비가 마치 그렇게 도덕이나 윤리처럼 해버린 거죠. 인간들을 그거 안 하면 이제 남한테 비난받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예. 그런 이 얘기. 풍요에 대한 부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음.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근데 현대 사회가 소비를 조장하는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돈 줘가면서 쓰라고 하잖아요. 더 심해졌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종말 아닌가요, 이게? 뭐 그냥 제 한 말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에 있어서 소비사회의 출현은 그보다 훨씬 전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적 고차이나 경제 분야의 전문적 개념의 소비의 출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지금의 어떤 역시 소비의 신화의 출현은 이 기존의 어떤 뭔가 필요해서 만들고 뭔가 물물 교환하고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풍요로운 사회가 그 자신에게 고유한 신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회가 이미 본 경탄할 만한 광고 문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꿈꾸는 육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멋진 말이라고 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그게 왜 저번에 그 몸 저기 할 예, 때 내 파트에서
예, 프랑스의 무슨 그 저기 잡지 예. 남성 잡지인가 뭔가 여성 잡지인가 거기에 그 광고 문구래잖아 그게 그러니까 육체도 소비의 대상이라는 말을 할 때 썼던 그 예. 문구에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인간의 상품화, 타자화시키는, 보여지는 것들을 하는 그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예언적인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는 여론이라는 신탁이다. 현대판 신탁이에요, 여론이. 음, 국민의 뜻, 국민의 마음, 이게 다 현대판 신탁이라는 거죠. 모두가 갖다 쓰지만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기의 정치적인 그 부분을 이로 활용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조사들이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믿음 본능, 예, 믿는 본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 마치 신을 빌어서 얘기하듯이 얘기한 거죠.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예, 내가 이래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는데 네, 그걸 여론조사를 사실인데, 한 결과라고 하면은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예, 그게 상당한 권위와 그 힘을 갖는 거지 그 예,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갖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실은 사실은 아니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신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 그 신탁을 못 인간이 버리는 것 살아있는 같아요. 한 계속 신이 필요해요. 네. 지금 최근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되게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 선언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음, 더 또 유행하고 있대요, 다시. 그걸 그러니까 원했잖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야, 이게 참 그 불행해지는 거죠. 생각하는 반성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 속에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미 한 얘기지만 텔레비전에 그려내는 행복은 가정의 이미지에 텔레비전이 만든 행복한 가정을 우리 가정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제품과 소비 사회의 모양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에 대한 미사 여구와 반복 반어가 일체가 되어 신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어, 예, 그 존재하는 문장 것처럼,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 문장이 무슨 얘기인가? 아니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데, 소비하고 소비가 신이고 네, 선한을 대표하는 신이고 음, 반어가 악마예요. 음, 그러니까 종교가 존재하려면 예, 선만 갖고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죠, 다 사람이 착하다. 그 신이 필요 없어.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이 있어서 악마라는 그 반대 개념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종교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렇죠, 그죠?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온 세상 사람이 다 선하면은 악마가 없으면 신이 왜 필요해? 그렇잖아. 인간 이퀄 신인데. 그렇죠. 그런 게 하나의 세트다 이거지. 음양이론이에요. 음양이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처럼 소비라는 게 그 신이라면 인간이 만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미사여구가 신이란 거고 반어 그거를 지금 자기는 비판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 소비라는 걸. 그게 반어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일체 둘이 합쳐가 돼서 그래서 신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악의 싸움처럼, 그렇지. 선악이 일체가 돼야지 신이 되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 그게 종교가 되는 스토리가 나오죠. 것처럼.
스토리가 마찬가지로 나오죠. 소비가 일방적으로 좋은 역할만 한다면은 자기도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내가 그걸 비판함으로써 이 두 개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신 같은 타자적인 성격이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 그런, 문장이 되게 심오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책이.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 읽었는데. 네, 되게 심오한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 그쵸. 두 개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생기죠.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사물과 소비에 악마적 가치를 부여하고 악마적인 것으로 고발하며 결정적인 심급으로 삼고 실은 그것은 초사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그렇죠? 초사물이 신인 거야, 이제. 예, 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이 초사물이 되는 과정이 진정한 신화 작용이고 이 소외의 고발이나 소외에 대한 언설, 그 팝이나 반예술에 대한 조롱이 그토록 회수되는 것은 쉽게 회수되는 것은 그것들이 신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부정적일지라도 사물의 어떤 신격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악마가 사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악마가 사물의 모습으로 해서 신격화되고 근데 그것을 바치는 어떤 그 사회는 이 소외의 고발 그리고 팝 그리고 반예술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어떤 그 악마가 사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그 뒷받침해주는 그런 얘기들이다. 이분이 되게 팝아트에 대해서 그 키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쓴 다른 책들 네, 되게 이제 이 사람은 기호학자거든. 네, 이제 가장 히트한 책이 이제 시뮬라시온 그 책인데 기호학을 가지고 가장 많이 적용해서 뭐 예술 비평이나 문화 비평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쓰거든 기호학을. 네,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기호학 관련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무슨 예술 작품, 미술 작품, 음악 이런 것들이 다 기호기 때문에 네. 그거를 비판할 때 기호학 논리를 다 끌어다 대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팝 아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클래식 음악에 비하면은 네, 요새는 타락된 예술이잖아, 그런 게. 네. 그걸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아, 이 사람도 네, 그걸 이제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런 예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다른 책에 이게 다 이런 거를 기호학으로 해석하는 그런 책이 있어, 이 사람 쓴 책 가운데. 아, 예. 이 되게 기호학자인데 기호학자 같지 않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전혀 네, 기호라는 말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호학 책 같지가 않잖아.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써내네요. 근데 핵심은 여기 마지막 결론에도 문장에 소비는 기호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중세 사회가 신과 악마 위에 균형을 유지했다면 음, 우리 사회는 소비와 그 고발 위에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비를 고발하는 거는 자기라는 얘기네요. 그죠? 음. 그치.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사물과 그 겉모습의 풍요와 올가미에 걸려 음침하고 예언적 언설 또는 언설에 다시 도착하였다. 그렇지만 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음, 사물의 배후에는 텅 빈 인간관계가 있고, 텅 비어 있고, 엄청난 규모의 동원된 생산력, 그 사회의 생산력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힘이 일상화되어 돋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계, 그 사물의 배후에는 그 성찰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관계들, 음, 그리고 소외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생산력,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물상화, 이 세 가지가 이 사회를 물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막상 보면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참, 벌써. 네, 그래서 그 이분의 생각은 때려 부수기를 기다려보자. 이게 하얀 핵심. 미사를 때려붓는 하얀 미사. 네, 하얀 미사를 때려 부수기를 기다려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뭔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5월의 혁명처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음. 너무 지금도 앞서갔어요. 계속 되고 있고 하얀 미사를 못 때려부셨지.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의 하얀 미사라는 게 그 소비라는 게 신화돼서 네, 그 신격화된 거잖아. 네, 그렇죠. 이게 멋있게 꾸며진 거지 이제 소비라는 게. 그래서 하얀 미사라고 이제 지금 그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거를 내가 때려 부시려고 이 책을 썼고 거기에 그 감동받은 것처럼 멍청하게 성찰 없이 살지 말아라. 네. 지금 그 얘기야. 이 책 전체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하튼